자, 뒤에 조금만 더 보고 이제 한번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22번은 자, 22번은 그냥 많이 봤던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3번. 요 23번도 조금 비슷한 시험 문제 요 비슷한 형태로 이제 27회 때 또 나왔으니까 아마 저렇게도 또 나오겠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기는 설명 중에서 옳은 거니까 정답은 의외로 좀 쉬운 쪽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조금 해보시다가 잘 안 되면 좀 넘어가 보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너무 엉뚱하죠. 그래서 이제 뭐 3년에서 뭐 1년 경과됐으면 그거 빼거나 또는 2년만 등록 취소가 됐으면 그리고 3년에서 2년을 빼주는 바로 공제 바로 행정처분의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우리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막 등록 취소 받을 거 있거나 업무정지 받을 거 있거나 라고 하게 되면 그거 펴려고 폐업을 정말 해볼 겁니다. 잠수 탈 겁니다. 그 사유로 재등록했던 개업 공인주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를 함에 있어서 그럼 3년 가겠죠. 근데 앞에 거 1년도 있었다. 아니면 1년이 안 되고 한 6개월만. 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래요. 이다 아니다? 이다.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다. 입니다. 그럼 한 6개월 만에 등록 취소했다. 그러면 2년 6개월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빼줘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며칠이라도 빼줘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너무 엉뚱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거고 200만 원의 금액이 또 이상하네.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꼭 저렇게 내볼 만합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저 200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입니다.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완전 틀렸다. 금액도 벌써 이상하고요. 그리고 벌금이 5년 간이거입니다. 너무 엉뚱하죠. 얘 아주 수습이 안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얼마 이상을 하고요? 3년, 300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고요. 삼삼하게 얻어맞는다고 했고 말입니다. 근데 5년 아닙니다. 얼마? 3년, 300에 3년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2번 얘도 너무 엉뚱한 소리 나고 어디 맞는 구석이 없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도 똑같습니다. 다른 개업공사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이중소속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받아. 형벌 1학년 위반 받아. 자꾸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때려치우고 폐업하고 법인의 임원사원 되라. 그러면 괜찮아. 이중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양다리 조심해야 됩니다. 중개문란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를 중개 의뢰한 자,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받아. 그입니다. 뭐 거기서 의뢰를 한 사람 말고 의뢰를 받아서 중개한 사람, 중개한 사람 그 사람이 처벌 받아. 그입니다. 매도 매수는 안 받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걔들 교도소 보낼 이유가 있겠냐?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그러면 안 됩니까? 중개사를 될 수 있다. 그죠? 맞죠? 공사대금 물어주면 아무 문제 없고 뭐 경매 진행 중도 괜찮고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번 요놈이 바로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까 뒤에서 이제 24번 같은 거 조금 괜찮습니다. 뭐 저런 거는 25회 때 나왔지만 또 나올 거예요. 라고 요 문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성의가 없었지만, 입니다. 저놈은 선박도 안 나온 지가 좀 이제 오래됐다, 입니다. 먼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장 가면 저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해놓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꼭 해놓고, 내가 지금 없는 거 고른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20톤 이상의, 아까는 20톤 미만이었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아까 우리 물하고 아주 상극이다 보니까 그 물에 떠있는 선박. 톤수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부동산까지만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개대상은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니은번 개인 문장이 있다가 시간 빼앗겨. 저 끝으로 가볼까요? 세차장, 구조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걔가 건물이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죽어라고 고생해봐야 돈을 못 받아.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저것들이 정말 치사하게 요거 중개해주니까 소송까지 가가지고 중개보수 못 죽었다라고 날 잡아줬나 봅니다. 아주 그래서 니은번 중개상이 아니요. 저건 건물 아니요. 그럽니다. 디귿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럽니다. 저걸 막 두 개로 떼갖고 작년도에 니은 디귿 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대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24번에는 딱 중개상이 아닌 것들을 박스로 딱 모아놨는 얘기입니다. 요놈들은 모두 중개상이다 아니다? 모두 아니다. 걔 또 설마 해갖고 4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5번 모두 정답이 아니다 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25번 얘도 기출문제죠. 26회 때인데 중개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래요. 뭐 나머지 문장도 뭐 거의 볼만한 건 없고요. 자 끝으로 와볼까요?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금박의 권리에는 근데 저당권은 포함되지가 않는데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얘는 아주 의심도 없구만 입니다. 유치권은 성립은 안 되겠지만 이전은 되고 동산질권은 아예 동산이다 보니까 질권은 안 되지. 저당권은 확실하게 되는데 뭐가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5번이 바로 정답.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정말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꼭 나오니까 여기는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는 38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38페이지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되고요. 바로 요 38페이지 한 4번째. 그래서 4번째, 얘도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시험 문제 오늘 안 돼. 최소한 아무리 적게 나와도 3개. 3개 정도 나오니까 정책은 맨날 있나 보셔야 됩니다.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정책심의위원회. 저기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운영위원회. 그놈하고 우리 교재가 이제 잘 비교가 돼 있는데, 자, 크게 이제 뭐 성격이 이제 비슷하지 않으니까요. 두 개 뭐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아예 없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책심의위원회 어디 있대요? 어디다가 설치한대요? 그러니까 두어야 하냐고 아니면 둘 수 있냐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어디 가야 돼요? 시도. 그리고 시군구 그럼 난리 날 겁니다. 어느 시에다가 어느 도에다가 둘 건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요? 우리 이제 세종시로 왔네.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뭐 한다고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둘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둘 수 있다. 정책이 맨날 있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여기가 마저입니다. 이제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를 뭐서 시도에다가 아니요. 그럽니다. 그리고 시군구 아니면 등록관청 거기도 X 그냥 국가 중앙에다가 둬야지. 여기다 두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지 둔다 X 그리고 두어야 한다. 뭐 두어야 한다. 협회나 그래. 협회나 그래입니다. 여기는 두어야 한다. 이런 소리는 아예 X. 뭐 시험장 가봐야 이런 것들 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제일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 이제 여기는 그럼 인원은 얼마인데? 자, 먼저 위원장 1명을 당연히 포함하고요. 여기는 이제 얼마라고 했습니까? 옛날엔 5명에서 7명 그랬습니다. 저기 가면 또 19명도 나와. 여기는 얼마라고요? 행운의 숫자, 7명. 그죠? 7명, 명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상. 그리고 9명인가 11명인가 그놈이 또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것들 아주 소설 엄청 잘 씁니다. 9명이래요. 11명이래요. 그죠? 11명. 그죠? 11명. 9수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11명. 그리고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5명은 아니지만 협회 가면 19명 이내에, 자, 이러면 아예 있습니다. 거기는 공인중개사 협회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위원장도 꼭 주의할까요? 위원장. 바로 위원장이 누구냐입니다. 위원장. 자, 옛날에는 고위 공무원, 뭐 상급 이상, 뭐 이러면서 급수도 있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도 바쁜데 장관이 국토교통부 있다고 장관이 위원장이냐고. 누구래요?
그렇죠. 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맞기는 맞는데 국토교통부, 교통부의 장관 아랫사람, 그죠? 국토교통부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뭐라고요? 차관 그래야지.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도 바쁜데 뭔 장관이요? 옛날에는 고위공무원 그랬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급수가 좀 높은 고위공무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장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게 차관, 여기가 바로 차관이다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위원입니다. 위원은 이제 위원장이 임명한다? 아니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도 장관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뽑아놓고 저기 골프 장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장관이 임명하는데 누가 되냐 안 되냐 여기도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누구 이런 것들 나중에 안 보면은 시험 문제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을 건데 국토교통부에 몇 급 이상이 있었습니다. 죽을 사짝입니다. 국토교통부 한번 급수만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몇 급 이상? 4급 죽을 사짝 4급 이상, 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위가 나옵니다. 고위 공무원, 이런 소리는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고요.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들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도 나옵니다. 대학에 누가 있을까요? 정교수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교수, 이런 건 안 바꿀 겁니다. 부교수 이상이면 가능하니까요. 정교수 아니라도 가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옆에 보면은 변호사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옆에 공인중개사 말고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회계사는 될 수 없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왜냐하면 뭐 중개보수, 그럼 숫자 전문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공인회계사인 사람도 이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조금 조심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안 들어갑니다. 저기 협회 가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는데 아마 8번째 들어갈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라고 하다 우리 변호사 우리 밖으로 건들다 보니까 우리하고 잘 안 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인중개사 말고 공인회계사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민번에 우리 시험을 위탁받은 공단을 얘기합니다. 시험을 위탁받은 기관.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위탁받은 기관. 왜냐면 이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할 일이 시험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이면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 요 공단에서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고, 그다음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X. 그거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읍법. 여기가 이제 소비자 단체가 나옵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 단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호법 해서 이제 비영리, 이런 거 크게 안 중요할 건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추천한 사람도 이런 쪽에서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이제 학식과 여기 이제 부동산은 이제 금융이 나옵니다. 부동산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 이제 학식과 그리고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도 여기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자꾸 이런 사람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공인회계사도 가능하고 협회나 저 산업인력관리공단 그런 쪽에서도 추천한 사람도 저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작년도 문제긴 하지만 여기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할 일, 이 업무가 뭐냐고, 뭘 도대체 심의를 하냐고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하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시험 등 바로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바로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옛날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해. 그리고 정말 심하면 나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막 상대평가로 갈 건지 말 건지 주택관리사는 지금 이제 유예기간 주고 상대평가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논의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물어보니까 주고도 안 간다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도 잘못하면 2, 3년 후면은 상대평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논의해 봤습니다. 주택관리사가 가는 거 보면은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이제 시험 손 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애들 막격에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놓으면 정말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정말 따기가 좀 나중에 상대평가되면 정말 오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 자체를. 지금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 잘 되라고, 이제 부동산. 자, 여기 주의하실 게, 부동산, 우리 재정 목적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잘 되라, 중개업의 육성. 정말 육성을 위한 정책,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전문성 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무슨 정책 아니고요. 아니면 국민 경제 이바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경제 이바지 뭐 이런 정책 아예 없어요. 중개업 잘 되라. 이런 셈입니다. 깎지나 말아라 중개 보수계입니다. 세 번째, 중개 보수 변경계입니다.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중개 보수 그리고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좋으라고, 시험 보는 사람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이제 하면 싹 바꾼다고 했습니다.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자, 심한 보증 설정 금액도 2억으로 막 올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계획 5천이었다가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보증 설정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의 그리고 보장. 그러니까 여긴 정말 시험 보는 사람 좋으라고, 중개업하는 사람 좋으라고,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누가 안 섭섭하게 모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리도 이제 분명히 나올 것 같은 제척, 그다음 이제 깊이, 제척 깊이 그리고 회피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최근에 들어온 거고 시험 문제 딱 한 번만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내볼 수 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건 너무 심하니까 법에서 너 빠져라. 그러니까 그 위원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이 저 7명이 있는 그 위원이 당사자, 지금 심판을 받을 당사자고 막 배우자 사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 7명, 그리고 7명이나, 그리고 11명의, 요 11명의 뭐가요? 위원이 바로 이제 심판을 받을 당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위원이, 자, 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심하면 자기 사건을 자기가 다룰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빠져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그 당사자하고 뭐가 됐다고요?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 등에 관련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7명의 갑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부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부인이면은 한 입을도 없는 한통속들, 그렇게 되면 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면 그 위원이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빠지라고. 법에서 무조건 빠져라. 배우자 등하고 관련이 있으면 빠져라. 그 해당 건의 당사자고 배우자이었던, 아니면 배우자이면은 재촉 사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배우자는 아닌데 그 당사자하고 친족이라는 겁니다. 친족. 그럼 장인 사건을 사위가 이러면 대건약입니다. 그 당사자하고 친족, 지금 현재 이거나 이었던 경우, 여기도 뭐해라? 빠져라. 조금 덜 친하죠. 이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아예 한 입을 한통 쏙 들이고, 여기는 친족. 이러다 보니까 안 돼. 아버지 사건 아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가 끌려왔는데 당사자가 됐는데 지금 아들이 여기 위원회 7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 당연히 빠져라. 그러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위원이 여기 이제 뭐 증언을 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용역이나 아니면 또 연구나, 그리고 감정이나 뭐 이런 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감정 등을 했을 때, 그러면 너무 당사자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빠져라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 이제 위원인데, 위원이 그 해당 법인의 뭐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뭐라, 위원은 빠져라 라고, 해당 건의 당사자 무슨 친분성 관련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빠져라. 그러니까 요 4개는 너무 심하니까 그 당사자하고 심한 무슨 친분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빠져라. 이게 재촉 사유입니다. 당사자였을 때 뭐 기피 사유다, 당사자였을 때 회피 사유다. 그러면 X다. 무슨 사유다? 재촉 사유. 하여튼 배우자, 친족, 증언이나 대리인이었었던 경우는 무조건 뭐에서 위원회에서 빠져라. 위원회에서 빠져라. 무조건 빠지라는 겁니다. 법에서 빼겠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요거 이제 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척 말고 이제 기피가 있습니다. 기피. 근데 기피는 완전 다릅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빼달라. 라고 이제 여기 이제 먼저 기피 사유는 공정하지 못한 자, 이유가 있는 바로 위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위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당사자가 뭐였어요?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법에서 빼버린다는 거고요. 여기는 문제가 있는 사람 위원회 있으니까 당사자,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빼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피. 기피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기피 사유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피는 네가 알잖아. 회피. 먼저 여기는 제척 사유에, 이렇게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사유가 있는 바로 위오는 뭐라고요? 스스로.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 신청해서 빼는 거고, 여기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안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국장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간사. 근데 간사는 반드시 뭐 한다? 둔다. 그죠? 여기는 반드시 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반드시 위원장이, 여기 이제 위원장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위원장이 바로 임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간사 반드시 둔다. 근데 저기 뒤에 가면, 협회 가면 서기가 또 나오는데, 간사 말고 서기 여긴 또 없어요. 여기 숫자가 좀 적어서 그런지 여긴 또 서기가 없네.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하나가 또 다른 게 부위원장. 저기 정책심의위원회 가면 부위원장, 뭐 호선에 가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부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습니다. 서기도 없고, 숫자가 좀 적어서 그런가 봐. 저기 협회 가면 두 사람 나란히 나오는데 여기는 없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 이제 위원장. 위원장은 차관입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골프치러 가서 없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정하지. 막판에 힘은 딱 두 군데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알아서 정하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법에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지만 아까 보셨던 요 네 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여기 이제 그 업무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리 프론트만 있었습니다.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가 바로 하나가 딱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고 관련되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중개무 육성은 아니죠. 중개보수 이건 시도 조례고 매도 매수나 관련 없고, 자, 반드시 뭐라고요? 준수를 해야 될 것은 요 네 개 하나만 뭐라고요? 1번 자격취득. 요 자격취득입니다. 자격취득을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우리 시도지사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가 이미 27회 때, 작년에는 여기 28회 때 나란히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혀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전문성 제고나 이런 것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들이니까 바로 여기는 정책하고 좀 관련된 것들입니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좀 뭐 시험 공고 그런 것들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개. 요건 이제 이미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요거는 27회 때 나왔고, 요거는 28회 때 나왔고, 이쪽에서만 좀 나왔지만, 그래도 넓게는 이런 부분이 또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기출문제 볼 건데, 한 문제가 여기도 나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26번,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 좀 쉬웠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도 시험 문제 약간 내서 약간은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먼저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소관상이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나오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요거 심의하는 거 들어가죠. 보수 정말 들어갑니다. 이거 안 따로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자, 그럼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협회 설립인가? 누구한테 인가 신청했습니까? 세 번째, 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임자가 따로 있는데 뭔 소리 안 돼요? 인가에 관한 우결을 정책심의위원회가 그 뭐 정책에 들어가기라도 하냐고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우결을 정책심의위원회가 우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 신청한다. 라고 해서 인가, 규제가 좀 심해서 그렇지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절대 아니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 자, 여기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그 여부에 관한 사항도 이제 여기는 심의를 좀 하고 이런 것도 조금 어렵긴 했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주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자, 국장도 함부로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자, 직접 출제할 건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는 의결 아예 안 거치고 계십니다. 뭐 떠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3번, 4번 약간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을 안 치를 수 있다. 그럴 때 함부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여기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지 않을 건지 이것도 결정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긴 했습니다. 라고 정리를 약간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 얘도 아마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자격시험 한 24회 때 정도 됐을 건데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1번 볼까? 아주 쉬웠죠. 자, 이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히 또 바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그 원칙이래요. 누가 원칙이래요? 아니요, 그죠? 시도지사가 원칙입니다. 나란히도 바쁜데 나중에 잘못하면 시도지사가 잘못하면 내가 알란다 라고 뒤에 나선다고 하지 뭔 주책맞게 이렇게 원칙으로 나선대요. 틀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싹 바꿔놨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바꿔놨다. X. 아주 옹딴 소리 하고 있네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번 같은 문장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번이면 두 번이네. 두 번째네. 여기다 이제 100분의 얼마일까 여기입니다. 전부인가 100분 70원 있나 80원 있나 입니다. 50% 바로 근처.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날로부터 접수기간 내가 전부였습니다. 그거 꼭 줘야셔야 됩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를 하면은 납입한 요거 퍼센트 바꿔버릴 겁니다. 100분의 60 맞죠? 전부 아닙니다. 접수기간 내가 전부고 이제 8월에 가면 접수하라고 할 겁니다. 접수 날짜도 이미 잡히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다음번이니까 두 번째 맞아요. 100분의 60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60을 경과했을 때가 바로 그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가 우리 교재가 이제 기본서가 약간 틀렸다고 요약집은 또 맞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봤었던 게 바로 50%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만 취소를 해줘라. 자, 그러면 50%는 주겠다. 자, 두 번째인데도 60%로 정말 금이 좋습니다. 2번은 맞아. 뭐 다른 문장은 평범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26번이나 27번 요거 나란히 둘 다 기출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서 이제 41페이지에서 이제 시험제도 여기도 답만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28번에서는 5번 같은 문제는 정말 자주 냅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취소하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자주 내니까 꼭 시험 문제 하나 정도는 예상하셔야 됩니다. 시험으로.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1번부터 4번까지 뭐 크게 뭐 중요한 문장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주사는 그 사무소 쪽이래요. 사무소 소재지. 누구한테 반납을 며칠 만에 해야 될까요? 이렇게 꼭 번지성 옹단수를 할 겁니다. 그 사무소 소재지 거기 아닐 건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거기다 반납합니까?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교부입니다. 교부.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 꼭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교부죠. 교부한 시도지사. 취소도 교부. 그리고 반납도 교부. 사무소는 청문만. 너 왜 그랬니라고 청문만 들어봅니다. 그리고 지가 못하니까 다 나중에 교부 쪽에다가 알려서 그 교부가 취소하고 교부 쪽에다 우리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X. 이런 거 꼭 나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9번이 바로 27회 때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가 올해 문제는 요 문제가 더 가깝습니다. 정책심의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해놓으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틀린 거. 한번 1번 보실까요? 위원장. 위원장 차관 맞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자, 여기 정말 되는 겁니다. 또 차관을 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차관이 바로 법에서 너 되라고. 바로 되라고 국토교통부 차관이다. 그랬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 두 번째 숫자 맞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여기는 정말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1명을 포함해서 7명 행운의 숫자 그리고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았죠. 여기입니다. 숫자도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면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거 따릅니까? 아니죠. 뭐요? 시험 등 자격 취득
시험 등 자격 취득을 따라야 되지 뭔 소리 안 돼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제척 나왔잖아요. 제척도 앞에 문장 또 빼버리고 저 뒤에 있는 문장만 싹 써버렸습니다. 먼저 4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기피된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 회피된다. 그럴 겁니다. 먼저 4번.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그 다음에 용역, 그리고 감정. 숟가락 몇 개 있는지 감정까지 다 했으면 너무 잘 알잖아. 감정을 한 경우는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뭐 한다? 제척된다. 맞죠? 제척. 자, 세 번째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는 마저입니다. 증언.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딱 앞에는 빼버리고 뒤에 것만 싹 써놨습니다. 너무 잘 알아. 그럼 너는 빠져. 라고 여기는 제척된다가 맞아요입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 애매했습니다. 여기다 정답 많이 했습니다. 바로 4번, 3번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대는 여기다가 부위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했던 위원이 뭐를 그 직무를 대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안 틀리고 나왔지만 5번 같은 거 또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개인 또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 그건 저기 협회요. 협회 가면 그 소리가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30번 이런 게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정말 별표 3개감 해놓으시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괜찮아요. 한번 옳은 거. 박스 보시면 자격 취득의 시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맞았죠.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했을 경우는 아까 틀렸으니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정말 맞았습니다. 자격증 네가 주잖아. 자격시험 네가 치르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그거 하나만큼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놈은 다 안 따라. 근데 이 놈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번은 맞아. 라고, 자, 바로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이미 틀렸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찾아보지 말고 뒤에가 맞는 문장 나오니까 괜히 또 교재 쓰다가 못 찾으면 내가 이라고 합격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됩니다. 바로 보시면 나옵니다. 자, 님보 볼까요? 님보 사후 의결을 거친대요. 자, 국장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라님이고 높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는 거 맞는데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되네요. 사후입니까? 아니요. 사전 의결입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지. 뭔 소리 안 돼요? 사후 의결 안 되게입니다. 제동 딱 걸면 장관 하지 마세요. 그럼 꼴 팍 내린다고 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님본 엉뚱한 소리죠. 님본 들어가면 안 되겠다. 1번은 벌써 틀렸다.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 걷다라고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압축됐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뒷부분 볼까요? 시험 시행기관은, 자, 국장하고 시도사를 둘은 묶어다가 시험 시행기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맞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맞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좀 맞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어디 트집 잡을 데가 없어요. 자, 요게 애매하면 1번을 봐. 요 놈이 맞으면 5번이 답이고, 요 놈이 틀리면 2번이 답이고, 지금 둘 중에서 하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간데도 바쁜데 저렇게 자격증을 누가 주시냐? 게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한테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국장이 안 준다는 겁니다.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하여야 한다.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습니다. 니르번, 요놈도 엉뚱한 소리, 요놈 엉뚱한 소리. 그럼 니르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5번 답이 아니요. 몇 번이 답이요? 2번. 정말 괜히 고민했네. 그리고 디귿번 둘 다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입니다. 문제 보면서 얼른 풀어봐야지. 열심히만 풀면은 시간 없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요 31번도 그냥 정답 정도만. 여기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꼭 요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2월 이내에,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2월이라고 바꿔서 우리 아마 기출문제 집에도 있을 겁니다. 요렇게 27회 때인가 나왔었고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요 3번은 정말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요런 지문은 자주 나와.
꼭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교부 시도지사와 교부는 여기 세종시, 근데 옆에 사무소를 대전에다가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냐고, 청문은 누가 하고 취소는 누가 하고, 번지수 좀 잘 정리 좀 해봐라. 요 문제 아주 단골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 절차가 청문이라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들어보는 걸 교부가 합니까? 가까운 쪽에서 안 하거냐고 합니다.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바꿔놨습니다. 자, 먼저 누가 필요한 절차를 한다고요? 사무소, 가까운 쪽 사무소 쪽에서 청문 같은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교부 쪽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 쪽에다가 낸다고, 그쪽에서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자주 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앞쪽에 사무소 이래야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 앞쪽에 거기는 사무소로 가지 말고 교부 시도사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그 통보를 받은 교부 쪽에서 취소한다. 교부 쪽에다가 내야 된다. 라고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3페이지 꼭 비교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정책심의원회 저기도 이제 볼 거고, 운영위원회도 볼 건데, 정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공제 운영위원회, 협회 가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도 자세히 볼 건데, 거기는 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다른 사람들, 거기 이제 그 의결할 사항들이 약간 좀 다르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주택임대차위원회 이런 쪽은 너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요 세 개 비교하는 거 별로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저쪽에도 이제 법무부에다가 두고, 법무 저기도 차관이 되고, 위원장 바쁘니까 여기는 장관이 아니더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숫자가 정말 다르죠. 여기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협회 가면 바글바글 19 순위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 또 거기는 9명에다가 15명, 뭐 저런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딱 한 번 작년도에 요거 말고 이제 분쟁조정 거기가 나오긴 했는데 거기 안 나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그 다음 이제 공제운영위원 호선 하면서 이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년은 똑같고. 자,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7명이 있다 보니까 7일 전까지 통보한다는 소리가 여기만 나오고, 뭐 저런 건 별로 안 중요한데 조금 비교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간사 옆에 뭐가 있다? 서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서기가 있고, 정말 정책심의는 서기가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 꼭 정리를 칠판처럼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위원 누구게라고 했었던 거, 저 4급부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 여기는 나중에 거기 가서도 유사하니까 거기서 이제 볼 겁니다. 근데 나본에서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옆에 공인중개사가 또 있죠. 여기는 이제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서기도 있고, 정책심의원이 없었던 서기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약간 좀 다릅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그 박스 한번 눈여겨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한번 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서 32번도 좀 괜찮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주도, 이런 문제가 여기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 32번은 별표 3개 정도 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우리 교재처럼, 우리 교재만 거기 소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카페, 최근에 나온 부동산 카페도 유사한 명칭에 들어가, 안 들어가, 꼭 지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자격증, 이 자격증에 대한 설명은 시험 문제가, 시험하고 관련해서 꼭 한 문제가 나와. 바로 옳은 건데, 여기도 옳은 거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아까 뭐 국장한테 뭐 허가를 받으면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특정 업무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런 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늘 두 쪽 나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안 돼. 아버지 아들 사이도 절대 안 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번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무자격자인 의리, 그리고 공인중개사 간 명의에,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동호병식이래요. 근데 저기 우리는 무자격,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중개보존급입니다. 커피 따고 청소만 해야 돼. 근데 동호병식으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대요. 저 자격증 없다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면은 우리는 그럼 처벌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3학년 몇 번? 3학년 3번. 이거 아주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2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양도대오로 저기 우리 갑은 1학년 1반. 학년 반만 달러. 저 무자격은 3학년 3반. 그냥 보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자격자가 보조만 했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견무를 했으니까 여기는 범위를 벗어났다. 3학년 3반과. 2번 연놈이 바로 맞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 자격증. 요것도 우리 판례가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이런 것들은 꼭 내볼 만합니다.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대여를 받았으면 자격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중개는 내가 사고 팔고 안 하고요. 알선만 하는 겁니다. 알선만. 이거는 직접 거래를 했잖아.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얘기입니다. 여기는 직접 거래지. 본인 거를 직접 세를 놨으니까 직접 거래지. 여기는 중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는 내가 사고 팔고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빠져야 돼. 라고 해서 세 번째는 직접 거래지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알선이냐고. 지껏 세를 놨고만 이렇게입니다. 세 번째, 이런 문장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시험장에서 만나면 맞는 것도 같다 그러면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아주 판례로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대요. 또 상관없이 그냥 외관상으로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했는지 형식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본대요. 바로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건 정말 종합합니다. 그래서 목적도 보고 외형도 보고 다 종합해서 좀이라도 문제가 되면 너 교도소가 라고 판례는 나오지. 그러니까 요 4번은 판례 입장이니까요. 왜요? 또 그러지 말고입니다. 종합해서 교도소를 보내야지 형식적으로만 볼 거냐고 그입니다. 네 번째 X 상관 있어요. 바로 업무를 사용했는지 그 여부도 상관 있고 주관도 상관 있고 외관상도 상관 있고 모두 종합해서 문제되면 교도소 다 보낼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실까요? 무자격자가 자기 명함에다가 이런 문장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명칭은 부동산 뉴스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이긴 한다는 겁니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를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대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가 판례지 없다가 뭔 또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3번은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26회 때 꼭 이렇게 자격증 또는 등록증 이런 얘기는 한 문제감으로 나올 수 있다. 정책심의원회 말고 시험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쪽으로 한번 볼까요? 3번 쪽. 여기는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을 좀 잘 써야 됩니다. 깜빡 놓치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틀렸냐 그럴 겁니다. 근데 등록증을 한번 잘 보셔봐. 등록증. 자격증은 누가 주고 등록증은 누가 주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딱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긴장 안 하면 뒤통수 얻어맞는다. 그입니다. 3번 볼까요?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시도지사한테 등록증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하면 거기서 받거니 그럴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재교부를 신청한다. 여기는 자격증은 맞죠. 근데 등록증은 누구라고요? 시군구 등록관청. 그러니까 치사하게 등록증을 옆에다 살짝 써놨잖아요. 아주 이런 짓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경 안 쓰면 이런 거 눈 뜨고 당하게 생겼잖아요. 자격증 맞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니까 거기다 재교부 신청하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 시군구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 시군구에다가 재교부 신청하지 뭔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하면 거기서 받겠냐고 합니다.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47페이지에 34번, 35번은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등록만. 여기서 이제 뒤에 보시면 49페이지 등록 조금만 오늘 이제 심하게 하게 되면 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니까 49페이지. 여기서 이제 등록이 나올 건데 여기도 조금 내용 위주로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이제 여기 이제 5번째에서 이제 등록. 이 등록은 무조건 나옵니다. 등록 나올 건데 이 등록에서는 특히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그냥 매년 나옵니다. 등록 기준. 먼저 등록을 할 때 기준.
요건이라고 할 건데 기준 갖춰라. 자, 4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요. 여기도 한 문제는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에서 등록 기준을 여기도 이제 등록 기준을 먼저 갖춰야 등록 신청할 거니까 등록 기준이 뭐게?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떤 요건을 갖고 있냐고.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일것을 공인중개사 변호사도 유사명증에 해당돼서 벌금 없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제 변호사는 중개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일것. 그럼 시험에 합격하라고 10월 27일에 가서 자격증을 따오라고. 지금은 요 자격증 없으면 이제 불칙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자격증 없으면 안 받아줘. 등록 안 받아줄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일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교육 받아라. 자꾸 연수교육. 작년도에는 직무교육,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교육? 실무. 제일 빡센 교육. 실무교육 받으라고 합니다. 이제 교육은 저 뒤에서 한번 볼 거니까 거기도 자세히 볼 건데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는 언제에 바로 실무교육이냐고. 괜히 받아놓으면 안 된다고論述 나옵니다. 먼저 누가 실시한대요? 국장 말고 등록관청 말고 저 누구라고요? 먼저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요 누구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요. 자,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해본 적이 있긴 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 아니요, 등록관청도 아니요, 시도지사만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등록 신청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일 건데 등록 신청일 내가 등록 신청할 때 날짜가 있잖아. 일 그리고 전 그리고 몇 년 이내 1년간 여기다가 6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습니다. 또 2년이라고 할 겁니다. 1년 이내 딱 366일 되면 이제 못 써먹어. 그러니까 괜히 실무교육 받고 나중에 안 써먹어. 다시 등록 신청할 때는 새로운 실무교육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등록 신청 이전 이내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라. 꼭 여기다 아마 올해는 연수교육 받았을 거 이럴 겁니다. 연수 아니요. 그리고 직무 아니요.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제일 엉뚱한 문장.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교육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무소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사무소 확보도 못하는 이제 그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 건축물 대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 건축물 요건 이제 대장이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컨테이너 하우스 정도라는 겁니다. 저기 조립식 아무리 정말 중개사무소 오다 가다 봐도 허접한 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확보, 최소한 근린생활시설 큰 뭐더라. 그러니까 지금 1종, 2종은 아예 안 가립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가지고 와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아직 사용검사는 받았는데 기재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하나만 써볼까요? 사용승인, 이렇게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등을 받은 건물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되지 않아도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기재가 되지 않아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도 된다 안 된다? 사용대차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이건 4명이도 아니고요. 친구가 근린생활시설 하나 가지고 있는 중개사무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해. 그리고 4명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권만 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허접해서 안 된다는 거지, 다 받아줄게. 라고 해서 사무소 확보 서류 다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부 안 좋으니까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결한다는 결격사유는 있을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3개는 다 있어야 되는 결격사유는 뭐 할 거? 없을 것.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있으면 안 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누구? 법인. 법인은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만큼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꼭 여기는 정말 언급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좀 더 기출 문제도 한번 여러 개 풀어볼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건 이제 뭐 너무 쉽다고 해서 교육 쪽에서는 안 내고 요건 이제 간단하게 문장 한두 개 언급하지 요쪽이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본금 확보해라. 자본금 확보해라. 그 다음 이제 자본금하고 이제 여기는 회사.
자, 여기 이제 상법상, 상법상 회사고 이제 협동조합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상법상 회사. 자, 개수는 뭐 필요 없고요. 5개 중에서 뭐 한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얼마입니까? 1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초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을 뭐 하고요?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회사 설립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상법상 회사로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는 그리고 협동조합인데 아마 올해도 협동조합 분명 나올 겁니다. 협동조합. 그러니까 지역농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협동조합 중에서 딱 하나가 이상한 게 사회적. 사회적인 협동조합, 말 그대로 사회봉사입니다. 무료 서비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냐고 절대 안 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요거 제외. 근데 여기다 이제 포함 그럴 겁니다. 자꾸 된다고 되기는 뭘 돼? 가지고 하면 아주 쓰레기통에다 바로 집어넣어버릴 겁니다. 요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료 서비스 절대 안 돼.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여긴 정말 아주 까탈스러워서 제 14조 요 14조가 이제 중개업하고 경업입니다. 14조 만을 뭐 한다고요? 영위를 해야지. 목적도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러면서 이제 14조는 중개업.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겁니다. 이제 경업 무조건 나오니까요. 중개업하고 경업 몇 개? 6개. 그러니까 6개니까 총 다 해서 몇 개만 한다고요? 7개. 7개 외에는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회사도만 아주 회사 되면은 아주 꼼짝 못 합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 같으면 얼마든지 겸업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옷가게 꽃가게 뭐 로또 복권 마음대로 팔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담배를 팔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긴 안 돼. 주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디귿번은 이제 대표자 책임자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자나 그리고 책임자나 반드시 누구라고요? 대표자나 책임자 반드시 누구?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대표자 빼고 나서 임원하고 사원이 얼마라고요? 임원하고 사원이 얼마의 쌍요? 3분의 1, 369. 자, 여기서 일단 기출문제로 나올 건데 3분의 1, 여기다 또 4분의 1, 2분의 1 그러나 3분의 1 그리고 이상이 누굴까요? 공인중개사.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여기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일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주셔야 됩니다. 근데 1번에 이제 실무교육 받으러 갑니다. 실무교육. 자, 여기도 있긴 있었는데 실무교육. 자, 그러면 실무교육 대표자만 받으면 될까요? 대표자만 받으면 될까요? 임원 그리고 사원.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임원 사원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내본 적도 있어서 임원 사원이 누구라고요? 여기는 전원. 그러니까 전원이 뭐 한다고요? 전원이 이수를 해야지. 그 누구래도 실무교육 받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결과사에 없어야 되고 사무소는 얻어야 되고 뭐 나머지는 완전 똑같고. 여기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말은 이제 등록 신청을 하면은 등록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요 등록 신청 어디라고 그냥 시군이고 여기 간단합니다. 시나 그리고 군이나 그리고 어디다 구.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맨날 공법에는 자치구에 하나만 그랬을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비자치구도 들어가요.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도 인구 50만 넘어가니까 광역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대도시라고 구가 있잖아요. 어디다가 신청하라고? 구. 수원시, 안양시, 뭐 청주시 가면은 손바닥 뒤지거든 맞습니다.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구. 시 바쁘니까 구로 가라. 공법하고 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얼마 만에 통지가 올 건데 등록됐다고. 얼마 만에 온다고요? 7일. 또 7일입니다. 요 7일이는 아주 중요한데 꼭 여기다 열흘을 해야 됩니다. 7일. 주체 없이는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등록 통지만 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통지 받고 나서 보증 설정,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여기서 보증 설정하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보증 설정하면은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배틀 일이 없구나. 여기서 이제 등록증, 등록증 교부하고 이제 인장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 신고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 과정이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 특히 이제 등록 기준 정말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맛배기만 조금 보고 오늘 뭐 수업을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49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뭐 등록증 교부인데 여기는 간단하니까 조금 보고 나서 한번 뒤쪽에 좋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기도 개설 등록인데 등록증 교부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래요. 여기도 시험 문제 작년도 문제니까 여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제목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소속이 자꾸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 자꾸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이 이미 돼 있잖아요. 옆사무소, 갑사무소 있는데 소속 의리 지사무소 또 등록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 그입니다. 양다리 이거죠. 이중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가로이도 보면 소속은 제외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공인중개사지 뭔 소속돼 있으면서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증 교부는 등록신청 때 보증 설정 못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통지 받고 되거나 나서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이렇게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 이렇게 보증 설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잖아요. 저렇게 등록증 줄 때는 보증 설정했는지 봐라. 안 그러면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예요. 이게 법전에 그대로 있는 문장인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언제 하니? 그리고 누가 등록증 줄 때 뭐를 확인을 해야 되니? 여기다 인장등록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고용신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 설정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장관 이상하죠. 저렇게 나란히 바쁘신 분이 이제 등록증까지 주시러 오셨나? 자, 세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자격증 준다고 하더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0은 맞아.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식은 거기 있으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대요. 등록증 누가 교부합니까? 시군구 등록관청, 여기다 시도지사 그래도 안 됩니다. 뭔 도지사가, 걔는 자격증이지. 자, 등록증은 시 그리고 군, 구. 아까 등록신청 시군구라고 등록관청이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맨날 이렇게 바꾼다 그럽니다. 지금 사진이 바뀌었는데 뭔 소리 하는데요? 4부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형, 그럼 반명한판인가 아직도 여권형 사진은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첨부한다 한다. 자격증 첨부는 안 하겠지. 건축물 도장도 첨부 안 하겠지. 사진은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X입니다. 여권용, 지금 이제 반명한판이라 여권용, 사진도 커졌네. 3.5, 4.5.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센치는 안 물어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던 개업 공인주다. 종별. 그러니까 이 종별이라는 게 공인중개사가 법인 되는 거, 법인이 공인중개사 되는 건지 지금 이제 부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면은 하면이 빠져버렸습니다. 하고자 하면 바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근데 종전의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대요. 반납한다 안 한다? 한다. 반납 안 하면 재활용 들어갑니다. 2개 있으니까. 우리 법에도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고 했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X 분실훼손이나 안 하겠지 없으니까 입니다.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런 것도 이제 작년도 문제지만 아주 괜찮았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도 괜찮으니까요. 몇 개 한번 더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1번 볼까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 그럼 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아까 틀린 문장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옳은 문장 이렇게 나올 거니까 괜히 교재 찾아보지 마시고 계십니다. 다 나와요. 결론적으로 1번이 맞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여기서 2번은 모든 한번 보셔야 돼요. 모든 개업 중에 누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부칙. 자격증 없는 사람, 모든 개업공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그러니까 여기에 불칙을 생각 못하면 이거 2번 맞았다 할 겁니다. 괜히 또 답을 바꿔갖고 2번, 거기다 콕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입니다.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안 된다? 부칙, 자격증 없는 사람.
한번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폐업 안 하는 조건으로 등록 취소 안 당하는 조건으로 중개업을 그냥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폐업하면 끝. 다시 자격증 안 따면 등록 신청을 못 한다는 겁니다. 2번 불칙 때문에 그래.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칙이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나왔죠.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 공인주사 진정으로 뭐 진정 얘기한다고 좋은 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그리고 중개를 하려는 의사, 그럼 이제 주관적인 의사를 얘기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중개가 어떻게 결정된다? 의사가 아니라 객관, 오로지 객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 절대 안 물어봐요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또 뭔 소리 안 돼요? 주하셔야 됩니다. 저런 문제 계속 낼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럼 오자마자 이마박에다가 거리가서 써갖고 보내나? 그러니까 거리가서를 작성 교발 의무가 또 있대요.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완성된 후에만 한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전에 뭐예요? 설명이나 해야지. 입니다. 거리 가서 작성 교발 의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쓰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고 4번은 소설이나 쓰고 계시고 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정 목적인가 봐. 2번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잘 나가긴 나왔는데 정하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 이런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 전문성 제고인데 뭔 또 엉뚱한 소리 막 뒤에다가 소설을 쓰고 있대요.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전문성 제거지 뒤에는 완전 소설이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38번 요거 딱 하나만 요건 정말 이제 개설 등록 이런 문제는 정말 시험 문제가 아주 괜찮아 라고 이제 요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간의 1순위다.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그리고 제목도 거기 똑같습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냐요? 그리고 저 가로에다가 포함인가 제외인가 저것도 한번 바꿔볼 만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상법상 회사는 금액이 어째 이상해요. 3천이래요. 그입니다. 3천 갖고 되거니? 그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저거 뭐 2조 1항 이런 건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되긴 되는데 가로도 잘 봐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제외. 그렇죠? 맞죠? 여기다 이제 포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 맞아. 분명히 저기도 소속에서도 내봤으니까 저기다가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소속은 포함이 맞아. 임원사항 다 포함해. 여기는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는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료로 숟가락 2개밖에 없으니까 무료로 직업 서비스 이런 거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중개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무료가 어디가 중개업이냐입니다. 자, 제외 맞고 그다음에 근데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이래요. 3천이 아니라 얼마? 5천. 자, 금액 엉뚱한 소리 하는 저런 소리 맨날 합니다. 그다음에 2번. 2번에다가 요거 답 이런 식으로 많이 속을 겁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겸업 6개 못한다는 소리네.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14조라고 했으면 맞았습니다. 아니면 중개업 옆에 겸업도 나왔으면 맞았어요. 근데 2번 같은 문장이 많이 당하신다는 겁니다. 중개업만 아닙니다. 중개업과 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겸업 어디다가 출장 보냈냐? 2번 틀렸다는 겁니다. 잘 오셨다가 2번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3분의 1은 맞는 것 같은데 앞에를 봐야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어도 되나? 벌써 이상하죠.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대요. 대표자를 제외, 대표자가 제외는 맞아.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여기는 어디가 들렸대요? 앞쪽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또 나올 수 있다.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입니다. 미끼 앞에다가 다 던져놨습니다. 자, 세 번째도 X 주하십니다. 꼭 형태가 있으니까 저런 거 나올 겁니다. 반수 이상이래. 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대표자.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과반수도 있었는데요. 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반수 이상이면 그러면 10명이면 5명까지 돼야 되나 봐. 반수 이상 미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어디가 틀리죠? 반수 이상이라 3분의 1 3분의 1이지 뭔 소리 안 돼요? 바로 네 번째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뭐 책임자 실무교육 분사무소는 바뀌었지만 대표자 임원 사원들이 실무교육 받지.
라고 해서 4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수도 틀렸고 뒤에도 좀 이상하고 주셔야 됩니다. 자, 분상분수 있으면 실무에 받기는 받지만 여기는 반수상이 틀렸다. 자, 5번 해볼까요? 건축물 대장 기지에 대해 건물에다가 자, 건물의 사용권, 그죠? 사용권 괜찮아요.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맞죠? 사용대차니까 사용권 있는 확보 여기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바로 5번이 바로 정답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하나만 보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39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설명이 된 등록 기준에서 옳은 거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정말 괜찮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제목 똑같잖아요. 저렇게 나올 겁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면적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이 꽤나 커요.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먼저 여기서 중개사무소 확보는 맞는데 면적 이상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면적 있다 없다? 없다. 100제곱미터 무슨 소수를 쓴대요? 100제곱미터 이상의 여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냥 건축물에 대한 기재된 건물 내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고 했지 1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를 써라. 숫자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저렇게 거리사고 예방교육, 거리사고는 예방을 해야 되긴 할 건데 저거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교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거리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거. 무슨 교육? 연수도 아니요, 직무도 아니요, 그죠? 실무 또 나올 거예요. 실무교육.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인 협동조합인 경우는 사회적이 왜 들어가니? 자본금이 쟤는 한 50억대도 안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일 거.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회적이 나왔잖아요. 그냥 사회적을 빼버리고 협동조합 그래서 맞았습니다. 근데 사회적이래. 사회적은 안 돼. 아예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 4번 볼까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좀 맞잖아요. 이렇게 답은 그냥 이쁘게 있습니다. 4번 요놈이 정답. 또 5번에 무슨 또 2분의 1이래. 아까 이제 반수 이상하고 똑같아.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2어야되며 대표자를 제외도 맞았는데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얼마? 3분의 1이죠. 3분의 1입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소한 아니면 4개 정도. 요것도 반드시 나오니까 4개 정도는 오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거의 한 100번 정도 가깝게. 다음 주는 조금 그래도 편하니까 한번 다음 주 쭉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꼭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갖고 좀 이상한 거 그리고 정답만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지문 좀 애매한 것들은 꼭 추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요거 시험자 가면 나 틀리겠다 그런 것 좀 추려 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집도 한 2-3번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문제 계속 틀릴 겁니다. 그놈 아주 주워서 습격사격 그놈 아주 주구장창 패버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